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소의 문제를 진단해드리고 처방하는 숙박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전 시간에는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있던 매출을 높이는 법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고 다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숙박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숙박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유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어플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약하는 고객이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바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하는 고객, 아니면 현장에 직접 와서 결제를 해서 숙박을 하시는 고객으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고객 유형이 나뉘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운영하려는 그 지역의 고객의 유형이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은 어플을 통해서 예약이 들어오는 게 90% 이상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90%까지는 가지는 않고, 사실 거의 사전 어플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최대 30%까지도 걸어서 오시거나 직접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도 있죠. 그렇다면 고객들이 요즘에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 것이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저희 숙박업주분들께서 그런 어플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숙박 앱에 많이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숙박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다양한 숙박 앱을 통해서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나한테 남는 돈은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숙박 앱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수수료가 굉장히 요즘에 큰 이슈인데요.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숙박 앱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이 숙박 앱에 대한 수수료를 좀 잘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숙박앱 수수료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만 원을 어떤 특정 앱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 저에게는 15%에서 18%가 빠진 85,000원, 83,000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10만 원을 결제를 했죠. 그 차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박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의 매출이 아무래도 수수료가 빠진 입금가이다 보니까 매출이 좀 적은데요. 영업이익이 적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어플 고객을 최대한 나중에 우리 단골 고객으로 바꿀 때는 어플을 통해서 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유도를 하려면은 좀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숙박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지금 많은 숙박업소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포인트 제도도 하고 있고요. 이런 요금 정책 말고도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돈이 들지 않는 서비스, 돈이 조금은 들지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시간 연장이라든가 얼리 체크인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함으로써 숙박 앱보다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원가가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고객이 느꼈을 때는 판매가는 높지만 원가가 적은 서비스, 예를 들어 맥주 한 캔을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로 도매로 구매를 한다면 한 1,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원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큰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직접 저희에게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워크인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은 그분들은 다음부터 우리 숙소를 예약을 할 때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예약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1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숙박 어플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처음엔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 18%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지출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실제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요금표입니다. 이 요금표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숙박 어플에 10만 원을 올렸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83,000원입니다.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18% 수수료가 빠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9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10만 원으로 어플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호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 와서 9만 원으로 예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객들은 10,000원을 절약을 했고 저는 입금가가 어플에서 주는 것보다 5,000원에서 7,000원이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또한도 요금표 설정을 이 마켓들마다 차별화를 둬서 최대한 차별화를 주고 고객들에게도 최대한 이득을 줄 수 있게끔 요금표를 설정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에 관련된 분. 저는 돈도 쓰기가 싫어서 사실은 원가조차도 들기 싫어서 제일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시간 연장입니다. 고객들은 좀 더 일찍 체크인 하고 싶고 아니면 좀 더 늦게 체크아웃을 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제가 이런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에 서비스를 넣어서 어플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더 직거래로 수수료 없이 고객들을 유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냐? 사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어플의 의존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즉 숙박 어플을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숙박 어플은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되 그래도 내가 따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고 운영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을 좀 잘 만들 때 요금과 서비스 구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고객은 두 가지 유형이죠. 어플을 통해서 오는 고객 아니면 직접 나에게 오는 고객, 이 두 가지 고객들의 차이를 둠으로써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요금 정책이 있거나 서비스를 좀 더 가성비 있게 제공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운영 꿀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